그래서 오늘은 이제 최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 변형에 의해서만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직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 응력과 관련이 되겠죠. 즉 응력 성분 중에서 이 부분은 최적 변형을 담당하고요. 여기 파트는 이건 이제 소송 변형을 담당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꼭 알아두시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탄성 변형과 소송 변형을 구분했을 때 탄성 변형에 의해서는 최적이 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단 변형에 의해서는 소송 변형이 일어난다, 즉 최적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이 수직 변형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의 인터아토믹 디스턴스, 즉 원자 간의 거리가 증가하는 형태가 나타나지게 되고요. 전단 변형 같은 경우는 원자들의 미끌림에 의해서 원자들의 거리는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한 채 서로 간의 미끌림에 의해서 상대적인 변이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우리가 전이 이동 또는 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고, 이 과정에서는 영구 변형은 생기지만 최적에 의한 변형은 생기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육면체에 볼륨이 있다라고 했을 때 초기 길이를 우리가 WLH라고 합시다. 그럼 전체 부피는 이 세 가지 길이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수직 방향으로의 변형을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수직 방향, 즉 입실론 E, 입실론 Y, 입실론 G에 대한 변형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직육면체가 변형을 하는데 각 방향 X, Y, Z 방향으로 미소 변형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고, 이 미소 변형을 양을 초기 길이에서 변동량, 초기 길이에서 변동량으로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변동량만큼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X방향, Y방향, D방향으로의 스트레인으로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볼륨을 우리가 결정을 할 텐데, 이 전체 볼륨은 역시나 LWH의 함수가 될 거고, 이 LWH에 의한 변형량을 우리가 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볼륨에 대한 L방향으로의 변분량, 즉 미분량에다가 그다음에 또 W에 의한 변분량, 미분량, 또 H에 대한 미분량들을 고려할 수가 있을 거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전체 길이로 한번 나눠주게 되면, 전체 볼륨으로 한번 나눠주게 되면 이와 같이 각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률 값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 칸이 좀 작아서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가 요 텀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죠. 이거를 내가 지금 이 식인데 여기에 볼륨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L WH 라운드 V 곱하기 L분의 DL로 나눠서 쓸 수가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볼륨이 되기 때문에 1이 될 거고, 요 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각 볼륨으로 나눠주게 되면 각 길이 방향으로의 변형률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즉 전체 최적에서의 최적의 변형량은 각 길이의 스트레인 값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전체 볼륨에서의 볼륨의 변화량을 우리가 최적 변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최적 변형량 값은 스트레인에서의 다이고널 텀, 이 X, Y, G 성분, 요 세 가지 성분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면, 만약에 재료가 아이소트로피다 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부터
최적 변형과 응력과의 관계도 맺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식을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해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적 변형이 응력에서의 세 가지 성분 있죠. X, Y, G 성분, 즉 수직 응력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포화성 레이시오로 나타나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포화성 레이시오 이 μ 값이 0.5라고 가정을 했다 라고 해봅시다. 어떠한 재료가 포화성 레이시오가 0.5인 값이다 라고 하면은 이 값이 빵이 돼버리겠죠. 그 과정은 최적 변형량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재료를 우리가 incompressible material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에서 변형을 가하긴 했는데 압축이 되지 않는다, 즉 최적이 변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incompressible material이라고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비압축성 재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토성 변형 시 포화성 레이시오가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포화성 레이시오가 0.5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이제 최적 변형이 이 길이 방향의 변형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최적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전체 볼륨이 변형을, 즉 축방향으로 변형을 하면 할수록 점점 최적이 없어지는 상태. 이거는 이제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재료이겠죠. 자, 이런 거를 이런 재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포화성 레이시오가 0.5 이하인 값들로 재료의 물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최적 상수라는 거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할 텐데, 자, 정수압인 상태라고 하는 거, 즉 다음 같이 정수압인 상태는 보통 정수압 압축 상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이 축방향으로, 이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3축으로 동일한 응력을 압축시킬 때 이걸 우리가 정수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렇다면 응력 상태가 X, Y, Z 방향, 만약에 축으로만 주었다고 했을 때 X, Y, Z 방향 모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수압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X, Y, Z 방향으로, 또는 중력이라고 치면은 1, 2, 3축으로 동일한 응력을 어떻게 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다음과 같이 평균 응력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 수직 응력을 계산하시고 이만큼으로 다시 그림을 그려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적 변형이라는 거, 우리가 위에서 나와 있는 식 있죠. 이 식에다 시그마 x, y, z 값이 모두 다 같은 시그마 h라고 합시다. 즉 3분의 h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시그마 h가 되면 3분의 h, 시그마 h가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우리가 이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요 가운데에 있는 이 비례상수, 이거를 우리가 최적상수라고 이야기하고 벌크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벌크 모듈러스. 즉 해당 정수압에 가해졌을 때 최적 변형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내주는 상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상수, 이러한 비례상수를 우리가 최적상수라고 이야기하고,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compressible material 같은 경우는 이 최적상수가 무한대가 되게 됩니다. 즉 절대 변형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재료를 포화성로에서 0.5를 입력을 해서 뭔가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최적상수가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러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성 해석을 했을 때 포화성 레이쇼를 0.5로 두고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최적상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할 건데, 탄성과 소성 나눠서, 탄성 변형 같은 경우는 최적의 변화를 수반한다. 즉 원자의 거리가 바뀐다 한다고 했고, 소성 변형과 크리프 변형을 생각할 때에는 원자 간 거리는 일정, 하지만 슬립이라는 현상 때문에 최적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변형량이 생긴다 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영구 변형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성 레이쇼가 0.3인 제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초기에 이 X방향의 기울기, 변형률과 Y 또는 G방향의 변형률의 비로 우리가 포화성 레이쇼를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소성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탄성, 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소성이 되는데, 소성 구간에서는 포화성 레이쇼가 0.5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최적이 일정하다. 최적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성 과정에서는 포화성 레이쇼가 0.5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성 역학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할 건데, 탄성에서 소성으로 넘어갈 때는 포화성 레이쇼가 0.3인 녀석도 최적 변형이 일정하게 과정에서 0.5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등방성 제로에 대한 탄성 법칙만 이야기했어요. 즉 아이소트로픽 제로에 대한 이 훅스로우만 이야기했었고, 그때 아이소트로픽 제로에 대해서는 포화성 레이쇼, 그다음 일라스틱 모듈러스 두 개만 정의해주면은 시어 모듈러스는 관계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고 했었고, 그리고 앞에서의 그 아이소트로픽 제로, 즉 변형률과 응력과의 관계식은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 식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비등방성 재료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즉 많은 재료들이 다결정이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복합 소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복합 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파이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러한 경우가 될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방향에서는 아이소트로픽이지만 이 G 방향으로는 등방성 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비등방성 재료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비등방성 재료를 처리할 때는 기존의 아이소트로픽에서의 얻었던 후크 법칙을 적용하면 물론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애나이소트로픽 재료를 모델할 수 있는 새로운 후크 법칙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드 후크 법칙이라고 합니다. 훅스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훅스로우를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 부분이 이제 일라스티시티가 될 텐데, 사실상
우리가 시그마는 2 입실론을 해서 2라는 거를 일라스틱 모듈러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거에 대한 역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즉 일라스티시티라고 하지 않고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또 동일하게 응력과 변응력과의 관계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애나이소트로픽 제로, 즉 이 일반화된 흡수로에서 봤을 때 이러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가 21개의 독립상수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될 거고, 대칭인 거는 적용이 가능해요. 자, 이러한 21개 독립상수를 나타내는 거는 트라이클리닝, 크리스탈 같은 경우 21개의 독립상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완전한 이방성 재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래에서처럼 적절한 과정을 통하고 그죠? 그래서 다결정이다 이 되게 되면은 이러한 일반화된 후크 법칙이 다음과 같이 단순한 등방성 재료가 되면서 아이소트로픽 재료가 되면서 독립상수가 2개가 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복잡한 이러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고려할 필요 없이 단순화된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고려할 수, 일라스티시티를 고려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는 사실 학부 과정에서는 배우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런 매트릭스에 대한 변환 행렬도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다결정이니까 등방성 재료가 되고 그때엔 독립함수가 2개가 되더라 라는 거고, 이 중간 단계 즉 21개에서 이 2개의 독립상수가 될 때까지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재료의 시메트리가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소트로픽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오소트로픽이라는 재료는 아래와 같이 A, B, C 길이는 다르지만 알파, 베타, 감마가 90도로 이루면서 대칭인 면이 3개가 존재하게 돼요. 자, 대칭인 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대칭이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대칭이 되겠죠. 자, 여기에도 대칭인 면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또 하나가 더 존재하죠. 이렇게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3개의 대칭면이 존재하게 되고 기존의 트라이클리닝에서 이 3개의 대칭면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유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방금 컴플라이언스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은 9개의 독립변수를 갖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9개의 독립변수는 하나, 둘, 셋, 여기 4개, 5, 6개, 그 다음에 이거 7, 8, 9개. 이렇게 해서 총 9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오소트로픽 재료, 이와 같은 크리스탈 구조를 갖는 오소트로픽 재료에 대한 탄성계수를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의 탄성계수는 같은 게 아니다. 즉 X방향으로의 탄성계수, Y방향으로의 탄성계수, 또 G방향으로의 탄성계수가 다 다르고 시오 모듈러스 역시 마찬가지고 포화송 레이시오도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이러한 재료가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이대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손으로 풀 때. 그렇기 때문에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즉 G축으로의 응력 성분을 다 제거한 이러한 층상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접근해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했던 오토트로픽 재료 중에서 제가 G방향의 응력 성분, 즉 매우 얇은 박판으로 만들게 되면 G방향의 응력 성분은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플레인 스트레스 상태라고 하고, 앞에서의 이 성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만 남겠죠. 이 세 가지 성분, 이 세 가지 성분만 남게 되고, 이 세 가지 성분으로 다음과 같이 오소트로픽 재료를 구성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평면 응력 상태에서의 훅수 법칙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되는 독립상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일라스틱 모듈러스, 포화성 레이시오, 시어 모듈러스들이 다 정의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응력이 걸렸을 때, 즉 X방향으로 400MPa, Y 12, XY 방향 15MPa,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스트레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거 알고 있는 값들 넣어주고 방금 걸려있던 응력 성분들 세 가지 값 정리해 준 다음에 요 행렬식을 풀어주게 되면 스트레인을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예제 5.4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른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어떤 다이에서 압축을 가했을 때 그 G방향으로의 스티프니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한번 고려해 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섬유가 있는 이 복합 소재에 대해서 복합 소재에서의 탄성 계수는 기존 재료의 탄성 계수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이런 강성을 나타내게 될 텐데, 그 강성을 어떻게 유효화 강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식을 한번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유에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가 있고 복합 소재가 있고, 매트릭스에 이런 레진에 에폭시 계열을 많이 쓰거든요. 에폭시 계열의 레진 매트릭스에다가 강화제로 이 섬유를 이렇게 깔게 돼요. 섬유를 쭉 깔게 되면 이게 이제 복합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에서의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레진 매트릭스에서의 일라스틱 모듈러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섬유를 사실 여기에 파이버라 F라고 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레인포스먼트라고 해서 강화제라고 해서 그냥 R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 R로 표시된 부분은 섬유에 대한 물성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매트릭스, 즉 기지, 기지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성을 이 섬유 따라서 또는 기지 따라서 다른 물성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X방향으로 하중을 가해서 변형을 시킬 텐데, 이때 과연 이게 어떠한 물성으로 나타날지, 이 물성은 아마도 ER과 EM, 즉 섬유와 매트릭스의 함수로 나타나지게 될 텐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간단한 가정을 통해서 한번 유도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전체 단면적은 매트릭스의 단면적과 섬유의 단면적의 합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X방향으로 시그마 X라는 응력을 가했다라고 하면은 이 편면에서, 이 면적이죠. 이 면적에서의 하중은 면적을 곱한값으로 나타나지겠죠. 근데 이 파이버와 그 다음에 매트릭스에 가해지는 응력이 다르기 때문에 파이버에서의 힘, 매트릭스에서의 힘, 두 개의 힘이 더했을 때
전체 X방향으로 힘으로 나타난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X방향에서의 우리가 등가 강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X방향에서의 강성. 사실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요 등가 강성.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언노운이죠. 하지만 이게 등가 강성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X방향으로 변형률로 우리가 응력을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파이버 역시 각각의 제로 상수들이 있죠. 제로 물성치들과 변형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파이버에서 작용하는 응력, 매트릭스에 작용하는 응력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X방향으로 변형을 가할 경우에 파이버도 어떠한 변형률이 생길 거고 매트릭스도 변형률이 생기는데 구속 조건으로 동일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이 변형이 동일하게 될 거죠. 즉 X방향으로의 전체 변형률은 매트릭스의 변형률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섬유에서의 변형률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 관계식을 가지고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즉, 이 x 입실론 x 꼴 r 입실론 r. 자, 여기서 이걸 대입을 해주는 거죠. 더하기 m am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트레인이 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못 썼네요. A AR 더하기 EN 입실론 M M이 될 텐데 여기서 이와 같은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요 텀들이 다 제로가 되겠죠? 나눠지겠죠? 나눠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EXA ERAR 이와 같은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단면적 A로 나눠주게 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X방향으로 복합체에서의 탄성계수, X방향의 탄성계수이기 때문에 X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파이버의 일라스틱 모듈러스와 매트릭스의 일라스틱 모듈러스 그리고 각각의 면적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러한 등가 강성을 X방향으로의 등가 강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가지고 만약에 섬유하고 우리가 기지의 체력 분율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파이버에서의 최적 분율은 파이버 전체 면적 우리가 이 단면적 여기에서 어차피 길이는 다 동일하니까요. 단면적에서 이렇게 쓰면 더 정확하겠죠. 면적의 비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 매트릭스 역시 볼륨 프랙션을 알고 싶으면은 이 단면적의 비로 여러분이 전체 면적에다가 매트릭스가 차지하는 면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볼륨 프랙션을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존식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섬유에 대한 볼륨 프랙션 이 부분은 매트릭스에 대한 볼륨 프랙션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모두 다 섬유로만 이루어져 있다. 매트릭스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볼륨 프랙션 이게 1이 되고 이게 0이 되니까 이 식에서 이 X방향의 강성은 파이버의 강성과 동일하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극단적으로 파이버가 하나도 없는 매트릭스였다. 라고 하면은 이번에 여기가 볼륨 프랙션 0이 되고 이게 1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X방향으로의 강성은 매트릭스의 강성과 같아지게 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 파이버만 존재하는 경우 볼륨 프랙션을 생각했을 때 이건 1이 될 거고 이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X방향의 강성은 파이버의 강성과 동일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매트릭스만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파이버에서는 볼륨 프랙션 없고 매트릭스의 볼륨 프랙션은 1이니까 전체 X방향으로의 강성 X방향에서의 강성은 매트릭스의 강성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방성 재료이기 때문에 X방향의 탄성계수하고 Y방향의 탄성계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Y방향의 탄성계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Y방향의 탄성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파이버와 매트릭스가 어느 정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버를 그대로 이 원형 상태의 섬유로 구성을 해서 뭔가 유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버를 그냥 이렇게 판 모양으로 가정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러한 판 모양이 유효한 거는 이러한 복합 재료가 매우 얇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을 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Y방향으로 우리가 응력을 가했을 때 Y방향의 응력은 이 파이버에서의 응력과 매트릭스의 응력과 동일하게 될 거예요. 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탄성계수의 정의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의를 알 수가 있을 거고, Y방향의 총길을 생각해 보면은 전체 길이는 파이버에서의 길이와 매트릭스의 길이의 합으로 나타나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 방향으로의 변형률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 변화는 파이버에서의 길이 변화와 매트릭스의 길이 변화로 나타나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이 위의 식을 여기에 도입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L, 입실론, Y, L, R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길이 L로 나눠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력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이 앞의 식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 성분들을 다 응력으로 바꿔줄 거예요. 응력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되겠네요. 이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Y방향에 가해준 응력은 섬유에서 매트릭스의 응력과 동일하게 되니까 요것들이 다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길이의 비가 최적의 분율로 나타나지게 될 거고요. 이 최적의 분율로 이거를 한번 다시 변환해 보게 되면 여기는 이 파이버의 볼륨 프랙션, 이거는 매트릭스의 볼륨 프랙션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 자, 최종적으로 EY라는 식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식으로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파이버만 존재하는 경우. 파이버만 존재하는 경우는 볼륨 프랙션이 파이버는 1이 되고 이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Y라는 거 파이버에 대한 일라스틱 모듈러스로 나타내지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매트릭스만 존재하는 경우 볼륨 프랙션이 이거는 파이버는 0이고 이번에는 매트릭스 볼륨이 1이기 때문에 Y방향의 일라스틱 모듈러스는 EM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즉 매트릭스의 일라스티시티로 나타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애나이소트로픽에서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제를 몇 가지 소개해 드렸고요. 이로부터 여러분이 플레인 스트레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순하게 모델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로 이제 등가 강성, X방향 또는 Y방향으로 등가 강성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자, 추가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은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